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9월달 연수, 3학년 6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테이지 5, 5단원이고요. 이제 다음 달 6단원까지 하면은 3학년 연수가 마치게 되는데, 5단원 또 3학년 중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이 원 부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은 이제 단원 개관을 먼저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하고 이어서 해설서를 익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은 원의 성질을 이제 보는 거고요. 학생용 교재는 원 속 세상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돼 있고, 수학의 발견은 2개의 중단원으로 돼 있는데 1번 원래 모양 찾기, 이것은 이제 원과 직선 깨진 모양 복원하기, 그러면 아마 외심이 기억하실 건데, 수학의 발견은 이제 외심뿐만 아니라 내심으로서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고, 주로 현과 접선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속의 각은 원주각이 되겠죠. 원주각. 그래서 원주각이 똑같은 각이니까 똑같은 각을 찾아보자,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이제 제목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단원의 핵심 지도사항 보겠습니다. 이 원에 대한 학습은 중학교 1, 2학년 계속 나오죠. 1학년에서는 이제 이 현이나 부채꼴, 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3학년의 이 원의 학습은 중학교 1, 2학년 원과 연결해서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이 부분이 조금 그 연결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은 그 부분에서 완전히 3학년 교과서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1에서 이제 다룬 부채꼴과 호의 성질, 그리고 그때는 비례 개념을 썼는데 이 비례 개념은 또 초등 개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에서 비례 개념을 연결하는 과정, 그리고 중2에서는 내저번과 유저번을 다뤘는데, 이것이 3학년에서 부채꼴과 호의 성질,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개념을 연결해서 원을 어떻게 배울 거냐, 철저히 연결하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탐구를 설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연결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동떨어진, 1, 2학년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기 때문에 1, 2학년의 원을 배운 것이 상당한 의미를 잃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좀 보완하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3학년의 기존의 그 원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학생들에게 친밀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에 대한 생각은 직관적인 생각이 먼저 있고요. 그럼 직접적인 측정 활동,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하게 했다. 연역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귀납적으로 가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추측도 할 수 있는 측정도 할 수 있는 그 측정 활동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성질을 추측하고, 그 추측에 대한 책임을 완성하는 의미로 기호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구성했다. 이제 요 부분은 가장 참고할 도서가 증명의 본질이라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증명의 본질이라는 책은 사실 우리나라 그 교육과정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없지만, 미국 사람 파우셋이 1935년에 이 책을 이제 발간한 책이고, 우리나라는 뒤늦게 이제 번역이 됐죠. 번역이 됐는데 사람들이 잘 보지 않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이제 15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직접 실행해 보고, 그 결과로 또 선생님들이 이거를 또 많이 공부해서 수학의 발견을 쓸 때는 증명의 본질을 다 읽고 이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그 책에서 말하는 이 수학의 성질, 원의 성질에 대한 발견, 원의 성질을 수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주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의 결과를 본인 스스로 설명해내게 하는 책임감을 부여했다.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면 책임감이 없다. 자기가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저작권을 갖지 않으면 책임감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들에게
어떤 성질을 주고 증명해 보라는 권유 자체가 통하지 않는 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것이 바로 수학의 발견에서는 증명의 본질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원주각 성질 굉장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원주각이 다 같을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보기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한데 우리 교과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주각 성질을 중학교 이제 2학년에서 다룬 직각 삼각형 외심의 위치와 연결했다. 직각 삼각형 외심의 위치하고 원주각 성질이 어떻게 연결될 거냐, 참 많은 고민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시계가 마침 시계판에 이 숫자가 12개가 결국 원을 360도를 12등분하고 있어서 각도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도구가 되는 것을 생각해서 시계 바늘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학년 원의 학습을 이전 학년에 학습한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탐구활동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학교 2학년에 그 스테이지 6이나 7에서 전개했던 방법, 그게 뭐냐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성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원의 성질로 그대로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뒀다. 원의 성질이 뭐냐 하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학습한 내용이고 또 중1, 2에서도 많이 학습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도형의 성질을 아는 것만으로 이 교육이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중학생에서는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2처럼은 아니지만 중3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와 각을 구하는 문제풀이는 거의 이 책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 과정, 이게 증명의 본질에 나온 과정이죠. 먼저 관찰을 통해서 명제를 만들어라. 누가? 자기가. 그래야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주도권 또 소유권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책임이 바로 본인에게 있다. 책임감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런 중요한 그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수업대로 진행을 하셔야 수학의 발견에서 원하는, 그리고 발견 해설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가 같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연결성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조건문 P이면 Q다. 중학교에서 명시적으로 이걸 다루지 않지만 그러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문에서 결국 가정이 뭐냐, 가정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결론을 설명해내는 과정, 이게 바로 논리적인 과정이죠. 이것을 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원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다. 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원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결국 논리적인 그런 설명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학습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이라는 첫 번째 단원의 그 탐구하기를 보면 탐구하기 총 5개가 있는데,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우리는 탐구하기 2, 3, 4 그 3개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는 내용은 원과 관련된 복습,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나오는 복습입니다. 호화현, 호화현, 그 다음에 중심각, 이런 것들, 부채꼴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2에서 다룬 외심과 내심,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탐구에서 복습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먼저 이제 가르쳐지는 그런 탐구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습이고 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연수에서는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제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등분선 사이, 현의 길이,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으로 원의 접선을 연결하는 그런 탐구하기 4까지. 마지막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은 피타고라 정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별도로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이것은 활용 문제거든요. 인공위성 아마 나올 건데, 소재로 인공위성에서 볼 때 그 지구까지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접선 개념의 길이 구하는 문제,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일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탐구할 저랑 같이 연수할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 두 개는 빼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들어갈게요. 성취 기준은 원의 현에 관한 성질과 접선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이게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원에 관한 성취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성취 기준, 원의 현에 관한 성질과 접선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현에 관한 성질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접선에 관한 성질이 왜 네 가지인가, 이런 것들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교과서가 쭉 관행적으로 가르쳐온 그런 성질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 도형을 직접 그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이 현을 이등분하는 그런 성질을 발견해라. 이 그리면 발견하게 돼 있다. 그리면서 그려진 그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원의 도형을 그리면서 수선의 성질을 발견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발견하면은 그다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임까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학습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링 아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트링 아트 활동이 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활동이 또 하다 보면 이 현에 관한 성질, 특히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현을 스트링 아트로 계속 하다 보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추측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현의 수직이등분선 성질, 이건 뭐 1학년 때부터 또 2학년 이게 쭉 해가지고 3학년으로 연결되는데, 결국 이게 외심을 다 중간에 끼고 있어서 외심과 연결해서 추측하고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원의 접선의 성질은 이제 내심과 연결해서 추측한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이런 데까지 가는 겁니다. 참고로 핵심 발문 보시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핵심 발문으로 한 것은 이 말이 너무나도 많이 이후에 계속 학생들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도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주기적으로 수업 시간 내내 이런 발문을 해대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설명하는, 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느냐 하는 거. 이 반대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현을 이등분한다는 건데, 그건 별로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오히려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꼭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지날 수밖에 없다는, 물론 중학생으로서는 증명하기 어려운 규율법을 써야 되는 건데, 이 규율법은 이제 공식적으로 고등학생의 그 증명 방법으로 이제 교육과정상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약간의 좀 어설픈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발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검정 교과서를 볼까요? 이 교과서는 원의 현에 관한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계속 설명드리는 교과서는 천재교육의 교과서 2종 중에 유희찬 교수님 이 대표 저자로 있는 교과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교과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의 현에 관한 성질에서는 원의 중심과 현의 이등분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고요. 색종이로 이제 실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종이로 원을 오려내고, 이제 원 오려내는 가위가 있죠. 원 가위로 하나요? 원 오려내는 그 가위로 원을 오려서 현을 그리고 현이 만나도록 색종이를 정확히 접으면 이것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중심을 지나는 것을 일단 이제 종이접기로 해서 이 중심을 지나는지 추측해 보자.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중심을 지나는 것을 확인하는 거, 한번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 손으로 경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난다 추측하고
이런 질문, 현의 수직이등분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날까? 우리 수학의 발견의 핵심 발문과 똑같죠. 이것은 이 교과서도 아마 좋은 질문으로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는 연역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AB가 OM하고 수직이 되는 거,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관계를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결론적으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연역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현을 이등분한다. AM, BM이다. 해서 그것을 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연역적으로 증명을 하고 마지막 결론 딱 두 가지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관계를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정리가 서로 역이죠.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과 현의 관계, 현에 내린 수선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은 이것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교과서와 차이를 좀 보시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수학의 발견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탐구학 1번은 이제 복습 활동이 제가 넘어갔다 그랬고 2번에서 바로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관계를 하는데 수학의 발견은 종이 접기를 하지 않고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도록. 그리는 것과 접는 것의 차이 비슷한 그 실험 활동이죠. 비슷한 실험 활동인데 접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지만 일단 이제 접는 것이 종이를 접는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부산한 활동이죠. 그리고 특히 원종이를 자르는 것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접는 것하고 접는 거는 접으면 저절로 보여요. 근데 그리는 거는 오히려 그런 정확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리면서 이것을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접는 것은 저절로 접어지는 저절로의 효과가 있는데 그리는 것은 저절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렸을 때 내가 여기에 수직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또 지금 첫 번째는 수직이등분선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이 그 밑에 있는 현을 이등분할 건가 아니면 중심을 지날 건가 이런 것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하게 되는 활동이에요. 접는 거는 궁금증이 아니고 그냥 바로 접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결과적으로 보는 거고 이 그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올 현상을 미리 추측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는 게 훨씬 더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이 성질을 추측하고 발견하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접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그리도록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현 AB를 먼저 그려라. 현 AB를 그리고 중심 O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려라. 수선의 발을 내미락해라. 그 다음에 반지름 OA, OB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수선과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써보자. 발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를 써보자 했을 때 나의 생각, 모둠의 의견 여러 개씩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한 5개, 4개 정도의 길이가 보이지만 이 원과 여기에 관련된 다른 보조선을 그릴 수도 있고 해서 또 반지름에 대한 생각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합동에 대한 생각도 나오고 뭐 이런 거 해서 두 번째 질문은 이래서 그린 그림의 길이, 실제 길이를 측정해봐라. 자를 가지고 그래서 준비물에 자가 있고요. 측정해서 다음 현주의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기호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교과서가 이제 논리적으로 영역적으로 한 거를 현주를 이용해서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 이것을 먼저 이제 하고 현을 이등분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등분 할 거라는 것은 사실 그 그림을 그리면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기 때문에 그 추측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심을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자 했기 때문에 현주의 그런 그 발견을 어떻게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와 같이 실험과 관찰, 실험 재는 거, 그다음에 그려보는 거, 이렇게 실험하고 관찰을 통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제 가는 이런 정당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은 합동이나 이런 걸 쓰게 되는데, 특히 이 원에서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우리가 RHS 또는 RHA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 사실 저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 가르치기에 좋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특히 RHA는 결국은 다른 합동 조건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있는 ASA와 같죠. 일반적으로 합동 조건 ASA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요 AS 합동 조건을 써야지 자꾸 새로운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 RHS는 좀 특이한 거죠. 이거는 기존의 합동 조건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가급적 우리는 RHS를 쓰지 않을 수 있다면 기존의 세 가지 합동 조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무기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여러 가지를 막 써야 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은 아이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라 생각해서 가급적 안 쓰면 좋겠지만, 이제 불가피할 때는 RHS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 쓸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2번에 가면 이제 반대. 이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기 전에 선분을 4개를 줬어요. 수직이등분이 아니라 수선을 4개를 줬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이 4개 중에는 하나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게 없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게 없는 걸 일부러 택한 이유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일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4개를 주고도 안 지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2번이 그래도 비교적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날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 자로 이것을 연장선을 그어보면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중심을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의 4점의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2번도 현의 중점이 아니라는 거 눈으로도 판단할 수 있죠. 비슷해서 좀 어렵지만 자로 그어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중심을 지나지 않고, 다시 길이를 재보면 양쪽의 이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을 지나지 않고 중심에서 이제 수선을 이렇게 수직선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마지막 2번 요 문제에 가서 서로 다른 두 현 각각의 수직 이등분선을 어디서 만날지, 이게 원의 중심에서 만나는 건데,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하고 그 이유를 써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이 부분 해설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해설을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는 탐구활동 의도가 먼저 나오죠. 탐구활동 의도는 이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뭐냐, 그림 그리는 활동을 왜 했냐,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현을 이등분함을 그림을 그리면서 발견한다. 그리고 또 2번은 반대로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걸 발견한다라는 그 두 가지 그 발견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 의도고요. 그다음에 이미 발견한 성질을 제시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그 설명 과정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스스로 발견하도록 안내하는 질문을 제공하는 것, 안내된 재발명의 기회가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첫 번째 1-1에서는 그림을 직접 그리게 했어요. 종이접기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관찰하고 직관적으로 성질을 추측하게 했다.
두 번째는 현의 길을 직접 측정해서 그 추측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이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의 길을 좌우로 재서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은 가장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명제다. 이게 이제 규律법을 쓰면 되는데 규律법을 쓸 수가 없는 거고 규律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고등학생들에게도 고1에서 이 규律법을 쓰고 있는데 이 규律법을 썼을 때 아이들이 증명이 깔끔하다고 느끼지 못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부정하잖아요. 부정해서 모순이 생겨요. 가정이나 수학적 사실에 모순이 생기는 건데 왜 모순이 생기면 그 증명된 거냐라는 거에 우리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보통 일반 아이들은 그 말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긴 건 알겠지만 그래서 왜 결론이 참이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심리적인 이해 상태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에게는 특히 이제 권하지 않는 거고 어려운 겁니다. 증명을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다면 해서 이제 가정을 해야 하는 거. 그래서 보다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답안에 가볼게요. 예상 답안은 학생들의 생각 여러 가지가 1-2번에서 막 이 말고도 여러 가지 발견 사실이 더 많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 모든 아이에게 가능할 거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한도 모둠의 어떤 성공 사례를 가지고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1-2번에서는 길을 제도록 했죠. AM과 BM, 즉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원의 현을 2등분할 거냐라는 거에서 길이 제법은 거의 같죠. 그 현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RHS를 쓰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요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OA, OB가 같기 때문에 OA, OB가 같다는 것은 중2에서 그러면 이 밑각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성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각이 세 개가 다 같아지니까 ASA로 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답안으로 또는 이제 SAS도 가능하죠. 뭐 각이 3개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뭐 A가 하나 끼든 2개 끼든 다 가능한 거니까 ASA든 SAS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RHS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쉬운 거죠. 이보다 먼저 이걸 배웠으니까 먼저 배운 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세 가지를 다 보일 수 있는 이 RHS보다 훨씬 논리가 강한 것이 ASA나 SAS니까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데 다행히 이거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2번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원의 중심을 정확하게 그려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걸로써 역시 이제 이것이 결국 SSS 합동으로 가능하다, 설명이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규律법을 쓰지 않고 가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쓴 건가요?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쓴 거죠. 수직 이등분선은 중1 때부터 쓰고 중2에서도 썼고 하는 그 성질로 이제 가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렇게 설명해서 결국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호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게 되면 첫 번에 이제 한 3가지 지시문이 있는데 뭐 그걸 한 문장씩 차례로 읽어주고 따라하게 할 수도 있다. 이제 그 뭐 그렇게 하는 건 수업 방법이고요. 1-2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 현주의 그 추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어떤 설명이 가장 쉬운 건지 여러 가지 설명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 사이 관계는 현의 양끝점을 원의 중심과 연결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RHS를 벗어나는 방법이고, 직각삼각형 합동 RHS를 이용하는 방법. 또 이제 ASA를 이용하는 거. SAS나 RHS나 그다음에 ASA나 요거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쉬울까 하는 것들은 꼭 비교해 봐서 RHS의 사용을 조금 자제하는 것을 한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그 직접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4개 중에 없으니까 한번 그러면 직접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한번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 문제로 가서 이제 2개의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한 거죠. 꼭 4개만 그릴 것은 아니고. 참고로 가볼게요. 참 주의사항으로 가보면 이런 문제는 대체 이 통과 2번 자체가 다양하게 열려 있잖아요. 열린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사실을 가급적 추측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갑자기 원에 와서 생기는 게 아니고 3월부터 모든 수업에서 우리 선생님의 그 수업 문화가 이런 그 열린 질문할 때 아이들이 많은 것을 추측하고 꺼내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해 왔어야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 조성은 갑자기 이 원 하나의 수업만으로 되지 않은 것은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고, 이럴 때는 이제 봄부터 이 실수를 허용하고 실수 속에서 수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어야 됩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그날의 그 학습 목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 수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학생들이 우리는 항상 수업에서 어느 것을 내놔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수업에 기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끌고 왔어야 이 수업에서도 많은 반응들이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 발표 효과성을 깨닫는 문화. 많은 의견을 발표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지난 거지만 8월 말에 이제 한 달이 안 됐죠. 8월 23일인데요. 8월 23일 날 KBS 1텔레비전의 다큐온, 밤 10시 50분에 그 방영된 다큐온에 서울 해원여 중3 수업이 방송 한 7분 정도 나갔는데, 그때 학생들의 그 발언을 보시면 발언이 거침이 없어요. 뭐 아무 말이나 그냥 해야 됩니다. 자기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을 막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 상황이고 그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인데 학교 방침상 아이들 절대로 모동 활동을 못 시키게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는 절대로 이제 둘씩도 모동 활동을 못 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수업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다 앉았지만 얼마든지 혼자서 막 떠들어대고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이제 그때 수업이 2차 함수 수업이었는데, 발표는 그걸 보고 이제 여러 방송 관계자도 저도 이제 놀라웠는데, 그런 그 문화가 그 아이들이 사실은 수학의 발견으로 중1 때부터 수업해온 아이들이에요. 중1, 2, 3을 쭉 수학의 발견으로 끌고 온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그런 문화를 아이들과 계속 공유했기 때문에 2차 함수 수업에서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제 학습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다양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발표하는 그 다큐가 아니고 다큐온이죠. 다큐온. 한번 8월 23일자 제목이
미래 교육인데요. 미래 교육을 생각하던가 그런 건데 아마 이 톡방에서도 광고를 드렸고 아마 보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PD들도 그걸 특징으로 찍거나 특징으로 잡아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편집을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편하게 하는구나. 자기 생각을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교사가 그것을 받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원의 중심과 현의 관계에서 교과서가 딱 정해진 것을 주고 이것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너 그렸어 근데 뭘 발견했니 라고 할 때 그 발견한 사실이 많아야 되거든요. 많아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고 이런 것이 다양해야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탐구할 만한 가치를 느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 수업 문화가 이 수업을 굉장히 좌우한다는 거 고민이 되는 지점이지만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현의 길이로 가죠. 현의 길이. 이제 지금은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원의 현을 이등분한다. 반대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이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와 현의 길이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제목 그대로 이제 이게 학습 내용이죠. 그래서 교과서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주고 만약에 이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항상 이렇게 연역적으로 증명하고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대 역이죠. 역. 이번에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같다라는 역을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연역적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하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현의 길이 같다. 현의 길이 같으면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 어떤 명제와 그 역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학의 발견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갖느냐? 라는 거 보시면 수학의 발견은 스트링 아트를 썼어요. 스트링 아트는 아마 선생님들이 매력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재밌는 활동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수학의 발견은 바로 이 현의 길이에 관한 그런 탐구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사실은 스트링 아트 가지고 이거 수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링 아트를 했다 그래서 화려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현의 길이에 관한 이 성질을 이해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수학에서는 메타인지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수업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수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글이 빠져가서 아이들은 스트링 아트 해가지고 멋있는 작품 만들고 끝나는 정작 그 시간에 가르쳐야 될 이 현의 길이에 관한 성질은 하나도 남지 않고 작품만 멋있는 그 작품만 이렇게 남고 가는 이런 수업은 정말 위험하다.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도록 해설서를 보고 굉장히 주의 깊게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트링 아트가 뭔지 이제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했고요. 32개를 가장 많이 그리는데 20개만 그려도 괜찮습니다. 32개의 점 사이 간격을 똑같이 원형으로 이제 등간격으로 놓고 연결하는 방법을 1번과 8번, 2번과 9번 이렇게 7칸을 건너서 일정하게 같은 방법으로 이게 쭉 한 바퀴를 돌면 멋있는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선분을 모두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도형이 뭐냐? 사실은 도형이 여러 개 나타나죠. 근데 질문은 이제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는 포락선이 뭐냐 이런 거죠. 포락선. 이 포락선이라는 말은 사실 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포락선은 이 자취가 지나가는 이제 선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선분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죠. 벌악선이 그 이제 원을 이제 이룬다. 그 원이라는 것은 또 원의 정의가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 이제 원이니까 그런 그 원의 성질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 현의 길이가 일정하다. 아니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일정하다. 이런 것을 지금 역명제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된 것을 보여주고 신영이가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 원형이 나타났다. 원형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재밌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야말로 메타 인지가 이동해 버리는 거고 이 말을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해 내야 되는데 신영이 말이 옳은지 판단해 봐라. 해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제 기호도 사용하고 설명해 보자 라는 거고 이렇게 같은 규칙으로 선을 그었으니까 빨간색 두 현의 길이가 같겠지. 예. 자,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현의 길이가 같으면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도 같을 것 같아. 이 OM과 ON이 같을 것 같아. 이 길이가 같을 것 같아. 라는 추측을 한 겁니다. 수학의 발견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학생의 이름을 들이댈 때는 이것을 발견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상황에서 발견을 시켜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사가 주입을 할 거냐. 그것은 피하자.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학생이 등장하는 것은요. 그 과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이 등장하지 않는 과제는 아이들이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등장시키지 않고 아이들한테 직접 추측하도록 요구했지만 학생이 등장하는 과제는 이런 추측은 쉽지 않다. 이것은 교사가 억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린 그러기 싫다. 그래서 학생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이 등장한 과제는 억지로 가르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학생의 이런 그 추측을 주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보고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 이해하시면 이것을 가르칠 때 어떤 생각할 점이 충분히 있을 거겠죠. 그 다음 3번에서는 이제 또 다시 윤회를 등장시키는 역시 윤회가 나오죠.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이번에는 원에서 두 현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여기죠. 같은 거리에 있다면 현의 길이는 같을 것 같아. 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자를 이용해서 확인해보자. 먼저 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라. 그 대신 윤회의 주장을 원에 나타내는 그 그림을 그릴 책임을 아이들한테 부여하고 있어요. 그려라. 이것을 그려라. 그리고 이 추측을 먼저 자로서 확인하고 확인이 됐다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요. 본인이 그것을 맞다고 인정하는 그 인정을 받아내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윤회의 주장이 항상 옳은지 판단해봐라. 옳다고 네가 판단되면 그것도 옳지 않다면 뭐 설명하고 관리를 들고 옳다면 증명해봐야지 네가 옳다고 했으니까 그 책임 네가 네 입으로 옳다고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책임감을 주는 그런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명의 본질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학습 방법이죠. 이 증명 과정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본인이 발견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해설서를 보실까요? 해설서를 보시면 해설서의 이제 통과활동 의도를 먼저 볼게요. 한 원에서 길이 같은 현들은 원의 중심 같은 거리에 있다. 또 반대로 원의 중심 같은 거리에 있는 현들은 길이가 서로 같다. 이 두 가지 이제 명제, 우리 교과서 가르치고 싶은 명제죠. 이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32개 현을 그어서 나타나는 도형을 관찰하게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2개 안에 됩니다. 20개만 해도 다 나타납니다. 32개가 좀 더 정교하죠. 그 20개보다는 32개가 멋있어요. 그래서 32개로 했고 왜 이런 도형이 생기는가 그 원인을 추측해보는 그런 것을 이제 의도를 했고요. 스트링 아트 활동은 이제 2번 활동은 스트링 아트만으로는 현의 길이와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관계를 직관적으로
유추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의 길에 관한 성질과 스트링 아트 활동을 연결짓는 과제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상 답안을 가보니까 이제 멋있는 그림들이 있죠. 이렇게 결과는 나타납니다. 아이들마다 막 멋있는 그림 많이 그려대고 이렇게 하죠. 아이들은 벌써 이런 그림을 보면 애들이 상당히 흥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분을 모두 연결하면 나타나는 도형은 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타나는 도형이 아니라 포락선, 이 포락선, 이 쭉 요거서 윤곽을 나타내는 이 선이 이제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각 현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 현은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그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현의 중점이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현 선분의 윤곽으로 나타내는 도형이 각 현의 중점으로 나타내는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점들은 원의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과 일치하고 원의 중심에 일정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32개 점으로 만들어진 원의 중심과 같은 또 다른 원이 만들어진다. 바깥에 있는 원과 또 다른 반지름이 짧아지는 그런 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네.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로 가보시면 이제 보다 엄격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스트링 아트 정도에서 직관적인 결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점을 꼭 1과 8 이렇게 안 하고 1과 7, 2와 8, 3과 5 일정한 간격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점이 가까워도 상관이 없고 점이 가까울수록 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상관없고 꼭 7칸이 아니고 6칸, 또 9칸, 10칸 가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점은 32개가 나오는 것이고 모양이 약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양한 모습의 스트링 아트 보니까 아주 그 멀리 갔을 때 또 가까이 갔을 때 이건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 이렇게 큰 원이 나오는 거고 이제 간격을 멀리하면 작은 원이 나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음에서 보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죠. 이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중학교 1학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거리라는 걸 중학교 1학년에서 다 배우는데 예를 들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선이죠. 직선과 직선은 평행선이 아니면 거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세 가지 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점과 평면 사이 거리 다룹니다. 물론 중학교에서 다룰 수 있어요. 정확히 정의하지 않지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 모든 거리는 다 수직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수직 개념. 왜 수직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까? 거리가 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학습 사항인데 이, 이 수직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놓쳐서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 거리다. 이 거리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지금 이 현까지 거리는 결국은 그 현의 중심, 수선의 발이 바로 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에 탐구에서 했잖아요. 이 전에 탐구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현을 이등분한다라는 거, 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1 때 했던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 원으로 오면은 이 직선이 현이 되는 것이고 현의 중점을 가지고 이제 수선의 발과 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니까 이 중학교 1학년의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으로 왔을 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중3에서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연결이 돼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소홀히 다루면 애들은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 원의 중심과 현의 관계를 동일시 여기지 못하고 연결 못하는
별도로 공부하는, 이렇게 별도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수학 개념과 개념 사이를 끝없이 연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다음에 이제 2, 3에서는 합동 조건을 이용하는 것을 깨닫죠. 이제 사실 중1 이후에 합동 조건이 아니면 이런 것들 뭐 길이가 같다, 각이 같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제 자로 쟀지만 자로 못 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합동을 찾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과 관련된 그런 증명에서는 직각상 합동 조건이 많이 사용돼요. 제가 중2에서 이제 직각상 합동 조건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RHS는 유클리드 원론에 나올 정도로 복잡하고 좀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게 RHS가. 그래서 요거를 좀 안 가르치면 안 될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중3이 문제예요. 중3에서 RHS가 이 원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급적 즉각 합동 조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일반 합동 조건으로 해결 가능하다면은 직각상 합동 조건으로 끝내지 않고 꼭 일반 삼각형으로 돌려서 다른 합동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교육상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2번에서 2번 증명이 아이들한테 좀 그림도 그리기 어렵고,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고르는 것이 어떤 삼각형을 고를 거냐,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모두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다르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권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문제가 2번입니다. 2번.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연수는 이 정도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2시 51분이니까 3시 52분이네요. 3시 2분에 두 번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예.